네,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로 촉발된 스포츠계 미투 운동이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대책 발표에 이어서 정치권에서도 이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침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 공청회가 또 개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조재범 전 코치의 이번에 파문 이후에 쇼트트랙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이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지금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피해가 두려워서 아직까지도 더 또 말을 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또 은폐된 그런 성폭력 사건도 아마도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육계에서는 이후에 그 성폭력 가해자 영구 제명이라는 여러 가지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이런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우선 정부의 대책은 굉장히 중요한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2007년도에 이제 실업팀인 우리은행 팀에서도 이 농구 감독에 의한 선수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명이 됐죠.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후임 감독을 뽑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대표적인 전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또 팀의 감독을 맡은 그런 구력이 있는 박찬숙 전 감독이 그 실업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서 먼저 응모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끝까지 2명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2명 중에 남자 감독으로 그 은행팀에서는 이제 임용을 했죠. 그래서 박찬숙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고용 차별이 있었던 것 같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17대 국회에 있었는데 심상정 의원과 함께 박찬숙 전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인권위원회 가서 이거는 고용 차별이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벌써 10년이 넘은 상태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정말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그 당시에도 이 사건 이후에는 똑같은 지금 대책이 다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박찬숙 감독이 충분히 그 농구팀의 감독으로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응모했을 때 농구 감독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이 시사점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다른 이제 팀의 다른 종목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재발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나 그다음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후속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책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토론회, 공청회 비슷한 건데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서서 2008년에 있었던 사건을 쭉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도입이 거론됐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여성 지도자 할당제. 오늘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 할당제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계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도 여성 지도자 할당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확실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인데, 실천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법적인 그런 근거도 가져야 되고 법으로서
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강제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이런 프로농구팀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때도 이런 대안은 다 논의가 되었고 예, 그런 예. 대책도 다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거 실행도 안 됐고 단 한 개의 팀에서도 이 여성 감독을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은 특히 이제 프로 팀의 경우에는 뭐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여성 감독이 있는 경우가 거의 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당시에 그렇습니다. 왜 무산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무산이 됐는데 과연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현실 가능할까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현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확산이 됐고 예. 또 용기 있게 어쨌든지 간에 당사자가 이제 그런 폭로를 한 상황이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사회적 분위기도 훨씬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 당사자들의 의식 수준도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두면 안 되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이제 그 당사자가 폭로를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물 터지듯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 이 법안이 뒷받침이 일단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10년 전의 상황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미투 운동과 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엔 좀 조성이 안 뒷받침이 되지 됐었죠. 않는 상황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이렇게 방치되는 상황이 있었고 예. 또 그 이후에 이제 11년이 지났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분위기도 또 많이 작용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또 예.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성 지도자 재원 자체는 좀 충분한 건가요, 혹시? 지금 이제 이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요. 예. 18년도 현재 등록된 체육 지도자, 감독과 코치를 포함해서 대략 19,965명이에요. 예. 여성 지도자가 3,500명, 17.9%인데요. 17.9%요? 저는 그렇게 예.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비율은 이제 여성 선수의 비율은 23%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성 선수에 비해서는 지도자는 훨씬 더 적은 거죠. 적은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할 때 보니까 이제 여성 선수의 경우에는 이 체육계에서 일찍 말하자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출을 하게 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명이 이런 좀 짧군요. 그렇죠. 수명이 짧고 예. 그다음에 또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체육계에 여성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적고 예. 또 그런 여러 가지 비일비재한 그런 폭력과 성폭력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 선수들이 굉장히 또 의기가 그러니까 사기가 저하되고 예. 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찍 퇴출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여성 선수들도 분위기가 좀 일신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생존율이 더 높을 수 있고 예. 또 여성 지도자들의 풀도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도 사실은 여성 선수에 비해서 여성 지도자가 한 5% 정도 밑돌기 때문에 이런 그 할당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이제 전에는 또- 무산이 됐지만 예. 이번에는 꼭 여성 할당제가 도입이 돼야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차원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지방에 가보면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다 그 지방자치 단체별로 다 이렇게 소속 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체육과 이제 일반 체육회와 이렇게 통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한편으로는 넓어졌는데 지금의 체육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이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그런 관습 내지는 관행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여성 지도자들이 좀 더 이렇게 활달하게 나갈 수 있고 또 많은 기회를 갖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천정벽이 있는 거죠. 예, 그거 좀 깨야겠죠. 예, 오늘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유리천정벽이 정말 이렇게 두텁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구책을 지금 찾고 있는데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지도자로 스스로 이렇게 진출하기 위한 지금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데 있어서 법안으로 할당제가 뒷받침이 돼준다면은 얼마든지 지금 진출할 수 있는 지도력의 풀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거꾸로 이렇게 할당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 지도자 풀을 훨씬 더 두텁게 할 수 있고 또 그 풀을 훨씬 더 넘쳐나게 할 수 있다. 네.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셨으니까요. 꼭 이번에는 그 제도가 정착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합쳐서 지금 스포츠 혁신위도 구성을 하고 오늘 또 첫 회의도 개최를 했는데 그만큼 또 정치권에서 입법적인 노력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있다면서요. 법안은 뭐 많이 나와 예.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는 이제 지도자에 대한 할당제 법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뭐 상담 지원 여러 가지 예.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재정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좀 혁신이라든지 또 뭐 이미 10년 전에 다 대안은 나왔습니다. 방안도 나왔는데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또 그런 근거법이 있어야만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어쨌든 이 법안 토론회가 굉장히 그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또 여성체육계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는 이제 법안을 통해서 예. 또 이제 그 예산은 어차피 정부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국회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성폭력 문제들이 이번에는 타이밍이 적기니까요. 분명히 네. 좀 근절될 수 있기를 좀 바라겠고요. 네. 그런데 국회가 움직여야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국회가 지금 뭐 올스톱돼 있는 개정 상황입니다. 휴업 상태라 예. 정말 국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좀 송구스럽고 예. 저희들도 지금 참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지금 국회가 일단은 빨리 열려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계류 중인 법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새롭게 나오는 법안을 빨리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법안이 발의가 되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토론을 해야 되고 심의해야 되고 또 소위에 또 보내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위를 통해서 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고 이것이 또 법사위에 가고 네. 법사위를 또 통과를 해야만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들이 몇 개월이라는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또 여러 가지 다른 의원님들도 법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런 여성 지도자 할당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지원, 상담 지원, 그걸 위한 재정 확보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려면은 국회가 지금 빨리 열려야 되고 예. 또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예,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길이 먼데 국회가 참 올스톱돼 있는 상황이라서 보는 네. 국민들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좀 여야 간에 좀 논의를 해서 빨리 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의원님께서 하고 역할을 있습니다. 좀 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다시 한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 모임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7대 종단의 수장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 그리고 취재진 등이 방북을 해서 또 회의와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은 북측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연대 모임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각계각층이 서로 교류하고 또 협력하는 평화의 씨앗이 한반도 전체에 싹틀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생방송 NA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